새누리당 전당대회가 2시에 시작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 당 대표를 뽑고 이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 그 이후까지 맡게 됩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정치평론가 서성교 박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아마 그 판세일 텐데요. 누가 과연될 것인지 어떻게 지금 예측했다가 좀 뭐 안 맞으면 곤란한데 어쨌건 그래도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한 7시 전후에서는 7시 조금 넘으면 아마 그 당대표까지 그 최고위원은 물론이고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3강 일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후보하고 이주영 후보 그리고 주호영 후보 이렇게가 이제 3강이고 한성교 후보가 일약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친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정현 후보 그리고 비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주호영 후보 이 두 명이 지금 각축을 벌이지 않고 있느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다는 게 이제 저 출연하기 전에 새누리당 의원 몇 명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다 정말 이제 판세를 정확히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되더라도 이정현 후보가 되든 주호영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이변은 아니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접전이군요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은? 네, 지금 당 대표 이제 네 분이 나와 있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존재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표를 결정하지 못한 그 선거인단 대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 진영에서는 그 이정현 의원을 지금 밀고 있지만은 의원들은 지지하지만은 그게 당원들 표심까지 결집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비박 진영의 그 지용을 받고 있는 주호영 의원 경우에도 의원들은 많이 그 비박 단일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 밑에 당원들 표심까지 결집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은 비교적 그 전당대회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스킨십을 해서 많은 조직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또 조직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아마 세 분 중에 한 분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표 구성이 오늘 표 현장 구성이 이제 일단 대의원하고 선거인단이 70%를 차지하고요. 일반 국민 3,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대의원하고 선거인단이 한 34만 명 정도 되고요. 사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미 33만 7천 명이 이제 투표 대상인데 그중에 한 20%인 7만 명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의원들이 한 9,100명 정도 그 잠실 체육관에서 이제 현장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한 5,700명 정도 지금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국 선거인단 사전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가 이제 70% 반영이 되고요. 3,000명 대상 여론조사가 이제 3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서 이제 그 결국은 당 대표를 이제 선발하게 돼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 생각보다 비중이 큰 겁니다. 3,000명 대상 여론조사인데 저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 한 7만 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장에서 투표해봤자 한 5,700명. 그러니까 한 6천여 명 정도 이제 투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3,000명 대상 여론조사인데 저게 한 3만 명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 국민 1인당 그 한 명이 사실상 10명의 그 대의원이나 이제 사전 투표인단 그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조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걸 보면 이제 인지도가 아무래도 그 이정현 의원이 좀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정현 그 의원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90% 정도 일단은 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7만 명 정도 했고 여론조사도 어제 그저께 이틀간 했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표 한 9만여 명 중에서 아까 5,700여 명 정도 투표가 이제 결정되게 되면 한 10% 정도 홀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들 또 중앙의 중앙 당직자들 새누리당의 핵심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 표심도 10%가 만약에 크게 좌우된다면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투표 성향을 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이 한 1만 9천 표 정도 투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1만 한 6천 표,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2만 1천 표. 이게 약 대의원 선거인단이 80%가 넘는 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영남 지방에서는 주호영 의원, 이주영 의원, 또 이정현 의원 이렇게 갈라졌을 거라고 보고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주영 의원이 조금 더 조직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예. 이주영 의원이 창원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주영 의원이 조금 조직적으로는 득표할 수 있는데 네. 전부 다 여론조사와 또 이 선거인단 오늘 대의원 투표까지 다 계산한다면은 예.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 선거에서는 뭐든지 구도와 바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토리 기재기 선거다 그래가지고 별로 바람은 없습니다. 네, 바람은 네. 없는 상태고 이제 구도가 중요한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범친박계 후보가 3명이고 그다음에 비박계 후보가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상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산 경남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다만 이 친박계에서 이정현 의원 이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친박계의 어떤 결집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그게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친박계의 결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영남 지역 의원의 어떤 친박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정현 의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영 의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반대로 이제 비박계인데도 주호영 의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구도로 봤을 때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오늘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전당대회 참석해서 빨간 옷을 입고 이제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현장 표심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연설은 또 이정현 의원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잘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뭐 밀짚 모자 쓰고 뭐 그냥 아주 격정적으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현장에서 또 표심이 상당히 작용을 한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전반적으로 구도는 어쨌든 주호영 의원이 유리한데 이정현 의원이 막판에 어떻게 이제 표를 결집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이정현 의원이 여론조사를 하면 어쨌든 이 정권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인지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참석해서 아까 축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오는 표는 5,700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뭐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게 5,700표지만은 그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예. 한 10%가 일단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2, 3% 내면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설과 또 어떤 제스처와 또 어떤 호소, 감동적인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만약에 상당 부분 표를 얻어낸다면은 예. 또 역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의원들은 대부분 다 새누리당의 핵심 대의원들, 핵심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표를 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 표심을 보면 지난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오더 투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찍으라고 이렇게 지시 또는 명령을 내렸는지도 예. 판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의 축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갔습니까? 오늘 박 대통령의 축사에서 특별히 해석할 만한 아마 대통령이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책 잡히거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공정성을 야기할 만한 예. 그런 멘트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붉은 옷을 입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예. 어쨌든 친박계가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어떤 계기를 작용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친박계 그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표가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을 치르는 대표고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쪽이 명이고 어느 쪽이 암인지 그걸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친박 후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친박의 목소리를 당 운영과 내년 대선 구도 관리에 유리하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박계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에 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미국 뉴욕이 시간이 새벽이죠. 새벽에 지금 반기문 총장은 이걸 보면서 이정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복귀해서 예. 내년 그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네. 아무래도 이정현 후보가 의원이 되는 게 예. 본인에게는 좀 더 부담이 적다고 얘기일 거고 만약에 비박 단일 후보로 나와 있는 주호영 의원이 된다면은 주호영 의원을 지지한 김무성 전 대표,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원희룡 이런 그 지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내년 대선 관련된 경선 규칙이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다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들이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든지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또 대선 주자 관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에 방점이 찍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07년 그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경선 굉장히 치열했는데 예. 그 당시 당 대표가 강재섭 전 대표였습니다.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당 대표가 누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불리하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당 대표가 어쨌든 그 공정하게 그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본업이긴 합니다만 네. 당 대표가 좀 막강한 배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각종 룰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당 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정권 재창출하는 과정에서도 당 대표가 이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박계 후보를 계속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 주호영 후보를 지금 아주 좀 확실하게 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그 친박계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그런 그 비박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내년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이 경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아주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박계 그 단일 후보를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적인 그 대표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지금 연결돼 있나요? 자, 저희가 현장 연결되면 현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7시쯤 나올. 그렇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만 명 사전 투표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3천 명 한 것도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고 네. 오늘 현장에서 이제 한 5,700명 정도 예. 현장 투표한 것을 합산을 해서 7시 좀 넘으면은 예. 아마 그 결과를 지금 발표할 것으로 아마도 봅니다.
그 후보자들 아마 정견 발표가 있을 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하면 뭐 특정 후보만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연결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이제 4인, 그다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8인,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온 2인, 그래서 총 14명의 후보자들이 예. 아마 한 2시간에 걸쳐서 정견 발표를 하고 나면 한 5시부터 투표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400명 정도면은 아마 전자 이게 터치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6시 반 정도, 7시 정도 되면 아마 표를 합산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선출되고 난 당 대표는 아마 당 대표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 것으로 오늘 아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길말 지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 단일성 지도 체제가 처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전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 최고위원이라 그냥 대표가 아니라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대표일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이름이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서 1부 리그는 당 대표 선거를 하는 거고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는 또 별도로 하는 거죠. 예, 예. 최고위원은 이제 5명 뽑는 거고.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에게 이제 권한이 집중돼 가지고 뭐 전에는 그 합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 뭐 당직자를 임명한다든지 뭐 결정을 할 때 합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한다는 건 그냥 의견만 구해서 당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당 대표에게 권한이 완전히 이제 집중되는. 이제 왜 그렇게 바꿨냐면 전에 김무성 대표하고 뭐 서청원 최고위원 이렇게 뭐 이인재 최고위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뭐 그 워낙 그 다들 그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당 대표가 되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그 갈등이 아주 심했었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갈등 상황을 봉합을 못해서 결국 예. 뭐 소위 말하는 뭐 옥새 파동도 겪었고 뭐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패권주의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뭐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공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단일성 단일성 그 지도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7시에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